끝없는 인간의 욕심을 신이 주신 선물이라며 칭송하는 도시 필트오버 아래에는 어둡고 불안정한 인간을 표현하듯 늘 안개가 가득한 어스름에 덮인 도시 자운이 있었다. 자운과 필트오버는 원래 하나의 도시였지만 어느 알 수 없는 무언가의 폭발사고로 두 개의 도시로 갈라졌고, 상부에는 필트오버가, 하부에는 자운이 자리 잡게 되었다. 하늘과 태양빛 아래에 있던 필트오버와 녹슨 고철과 먼지, 그리고 어둠만이 즐비한 자운은 너무나도 상반되었지만 그 나름대로의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필트오버는 마법공학의 진보를 통해 대륙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양지에 있는 도시였고, 자운은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실험도 일삼는 그야말로 탐욕에 가득 찬 도시로 음지에 있었다. 이러한 자운과 필트오버에서 최근 어느 한 존재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는데, 자운에 있는 어느 한 악명 높은 정신병원 안, 그가 병실을 배회한다. 그의 방식은 과감하고 그가 들고 다니는 뼈톱은 예리했으며 그가 말하는 환자들은 그를 보며 두려움에 휩싸인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상상과는 달리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닥터라 칭했고 그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의 본명은 이제 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지만 오싹한 분위기를 내뿜으며 보라색 피부를 지닌 지금의 그를 보고 사람들은 문도 박사라고 부른다. 문도 박사는 한때 자운에서 권세 있게로 손꼽히는 화국 남작의 경호원이었다. 활기 넘치고 상냥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힘으로 위협을 가해 생계를 유지하는 남자치곤 눈에 띄게 심성이 착했다. 누구에게든 곧잘 애칭을 붙이고 친근하게 등을 치곤 했으며 과한 참견으로 남의 감정을 해쳐도 속 편하게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잦았다. 이러한 그를 보고 사람들은 잠시 기분을 나빠했을지언정 그를 싫어하거나 미워하진 않았다. 그만큼이나 그는 누구에게나 호감을 받는 매력적인 남성이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그의 성격이 그를 끔찍한 괴물로 만들지 누가 알았을까? 필트오버가 마법공학으로 세상을 바꿨다면 자운은 화학공학으로 세상을 없앴다. 자운에서 화학공학으로 만들어지는 증강체들은 힘을 강화시켜주는 녹색 액체가 흐르는 도광과 황동이나 녹슨 철과 같은 거무스름한 금속으로 강화된 신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화려한 신체를 가진 이들 모두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했다. 특히나 밤마다 범죄자들을 사냥하고 다니는 늑대인간이나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인간들을 가차없이 죽이는 기계다리가 여러 개 달린 대머리 남자 등 몹쓸 실험으로 정신이 붕괴된 존재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화학공학은 강력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화학공학을 다루는 자운의 상류층들은 화국 남작이라고 불렸고, 언제 자신이 실험체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자운의 하층민들은 화국 남작들을 피하곤 했다. 하지만 인간 시절 문도 박사는 이를 잘 몰랐는지 그의 고용주인 화국 남작의 감정을 단단히 상하게 하고 말았는데,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자 화국 남작은 그를 오스웰드 정신병원에 수용시켰다. 비인도적이고 미심쩍은 치료로 널리 알려진 곳이었다. 만족스럽게 지켜보는 남작의 눈앞에서 그는 구속구에 묶여 이 끔찍한 정신병원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독방으로 끌려갔다. 이후 몇 달이나 지났을까? 문도 박사는 자신을 돌봐야 할 의료진의 손에 형언할 수 없는 고초를 당했다. 환자의 건강과 안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험적 치료법이 시행되었다. 신경을 찌르고 뇌엽을 절개하고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대량 투여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몸과 정신은 변하기 시작했다. 본래 컸던 몸집은 나날이 근육이 더 붙었지만 뇌는 그보다 훨씬 해로운 변화를 겪었다. 끝끝내 과거의 기억을 전부 잊어버린 그는 자신을 둘러싼 잔혹한 세상을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그가 아래를 내려다보자 그가 입고 있던 오래된 구속복이 마치 주변 의료인들의 흰색 가운처럼 보였다. 그는 환자복에 적힌 글을 잘못 읽고는 자신의 새 이름과 새 직업을 만들어냈다. 문도 박사. 자신이 의사가 아니고서야 이 끔찍한 정신병원에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그는 자신을 보며 말하는 흰색 가운을 입은 사람들을 환자라고 불렀다. 마침내 문도 박사의 퇴원 날이 되었다. 화국 남작은 그를 데려가기 위해 정신병원 로비에 도착했지만 놀랍게도 자신을 맞이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었다. 이것은 분명 자신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남작은 병원에다가 화풀이할 생각이었지만 그리할 수 없었다. 그곳엔 화풀이할 물건도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병동은 텅 비었고 쥐죽은도 고요했으며 들리는 소리라고는 복도 끝방에 있는 정신병자가 희미하게 중얼대는 조리 없는 혼잣말 뿐이었다. 남작이 그 방에 들어가자 참혹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사체들 위에서 거대한 보라색 괴물이 입 한쪽으로 커다란 파란색 혀를 내밀고 알아듣지 못할 헛소리를 짓거렸다. 너무 작아서 맞지 않는 옷 속에서 근육이 흉측하게 꿈틀댔고 주먹은 피가 잔뜩 묻은 수술톱 손잡이를 꽉 쥐었다. 괴물의 얼굴로 눈을 돌린 남작은 자신의 옛 경호원을 알아보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안타깝게도 문도 박사 그는 자신의 옛 고용주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그의 눈에 남작은 다급히 치료가 필요한 또 다른 환자일 뿐이었다. 보라색 괴물로 변한 그는 쿵쾅쿵쾅 화공 남작 쪽으로 걸어가며 기대감에 뼈톱을 흔들었다. 남작이 화학공학 권총을 빼들어 쏘자 위협적인 괴물은 탄환에 맞고 비틀거렸다.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뿐이었다. 금세 새로운 근육이 겹겹이 자라나 괴물의 상처를 덮었다. 괴물은 멈춰서서 의아하다는 눈빛으로 남작을 바라보다 중얼거렸다. 넌 아프다고. 내가 도와주러 가겠다고. 그것은 정신병원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이 괴물이 말한 것과 똑같았다. 정신병원에서 자신의 도움을 받았던 이들과 똑같이 그는 남작을 근처 침대로 던지고 구속구에 팔을 묶은 다음 수술 도구를 준비했다. 화공 남작은 어떤 잔인한 운명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깨닫곤 공포에 휩싸였다. 뒤이은 수술은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하겠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제 막 의사가 된 그는 마지막으로 진료한 환자의 유해를 바닥에 쌓인 더미에 올려놓았다. 환자를 살리지 못해 슬펐지만 그는 자신이 최선을 다했음을 알았다. 게다가 앞으로도 기회는 많을 터였다. 자운에는 치료를 기다리는 아픈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는 다시 미소를 띠곤 병원에 나와 더 많은 환자가 있는 거리로 발걸음을 향했다. 로봇 수리가게 앞에서 소리치며 약을 파는 약쟁이가 보였다. 그 남자는 절뚝거리며 둥글게 빙빙 돌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지금 즉시 이 약을 사지 않는 사람들은 바보천지라고 소리를 질렀다. 문도 박사는 노랗고 커다란 가공의 메모장을 꺼냈다. 환자들을 관찰한 사항을 종종 기록하는 도구였다. 그는 두툼한 손가락으로 무언가 쓰려고 했지만 펜이 없었기에 쓸 수 없었다. 대신 자신이 환자의 머리랑 얼굴 부위를 치료하겠다라고 중얼거렸을 뿐이었다. 문도 박사는 팔다리 몇 개를 제외하곤 첫 환자를 처음 봤던 상태 그대로 놔두고 왔다. 오는 길에 노래를 흥얼거리는 술 주정뱅이를 봤는데 그 또한 환자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그는 주사기 대신 대형식 칼을 주정뱅이에게 2방 맞췄다. 내일 아침에 자신을 찾아오라는 말과 함께 문도 박사는 자운도시에 이렇게 환자가 많은 이유는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분명 더럽고 냄새나는 지하동굴이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지하동굴로 내려간 그는 소리가 난 곳으로 걸어갔다. 그곳엔 15살도 안 돼 보이는 어린 소년이 있었다. 머리칼이 희고 칼처럼 보이는 커다란 금속을 손에 들고 있었다. 얼굴엔 모래시계 같은 모양의 문신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 소년이 분명 최초 감염자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문도 박사는 소년에게 대형식 칼을 던졌다. 거대한 보라색 형체의 손에서 빠져나온 대형식 칼은 굉장히 빨랐고 이를 피하기엔 소년에게 시간이 부족한 듯 보였다. 하지만 사실 그 소년에게 있는 것이라곤 시간뿐이었다. 문도 박사는 소년과 다투는 것에 곧 지쳐했다. 그는 힘을 짜내 예술에 가까운 칼 놀림으로 치료를 시도했다. 이 소년을 치료하려는 열망이 그를 굳은 목적의식과 의지로 불타오르게 한 것이었다. 온 힘을 다해 칼을 휘둘렀다. 치료는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치료가 반전되었다. 문도가 마지막 시도에서 했던 치료라고 할 만한 좋은 것이 갑자기 원래대로 돌아갔다. 당혹해 머지않는 문도를 뒤로한 채 소년은 완전히 치료가 안 된 상태로 황급히 도망쳤다. 소년의 뒷모습을 본 문도는 화가 나 하늘을 향해 소리내 외쳤다. 나쁜 소식이다, 유령. 검사 결과 너 죽었다. I know it's dumb trying to pretend, 'cause everyone has an end. Can't ignore the gray hairs popping every new year. Noticing all the lines grow deeper when I smile. I used to think I still got time to waste, but lately I feel like it's too late. Met you when you were 19, I'll stay with you till 90. There's no way to stop now, let's go for another ride.